우리 학생들 지난주는 어떤 한 주였습니까? 대면 전공 수업이 시작되었죠. 반가운 만남들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주는 미리 공지했듯이 부교재인 현대사회와 직업윤리의 마지막 장인 교직윤리를 한번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강의는 미리 계획한 것처럼 공적인 신뢰와 사적인 신뢰, 그리고 이외 우리가 배운 몇 가지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신뢰로서 두 번째 영화를 감상하고 리포트를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주교재의 남은 진도는 준법과 윤리 그리고 직장인의 애들 이렇게 마지막 한 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교재 학습을 마치고 나면 바로 리뷰와 퀴즈를 풀면서 중간과 기말평가 준비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학생들 따로 시험 준비 안 해도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 강의만 열심히 듣고 문제 풀고 하는 식으로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무리 없이 시험 준비가 자연스럽게 맞춰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교직윤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업 분류와 상관없이 교직의 역할성과 의미에 따른 관점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보면 먼저 전통적인 관점인 성직관이 있고요. 즉 교사는 성직자와 같은 식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 옆에 전문직관이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종은 전문직과 같은 식의 지식과 역할 수행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노동직이라고 보는 노동직관이 있습니다. 교직도 일이며 노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먼저 성직으로 보는 관점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표적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표의 사전적 의미는 학식과 덕행이 높아 모범이 될 만한 사람으로서 마치 스님이나 신부나 목사 같은 그런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고 삶에 대한 지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밑에 보면 군사부일체, 즉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는 뜻이니까 섬기고 본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직의 성직 관점에 있어서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은 인격의 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즉, 참 인간을 만드는 인격자라는 것이죠. 인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가 제자의 인격 형성을 돕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입니다. 또한 다른 직종과 비교에 있어서 마치 성직처럼 성스럽고 정신적인 직업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직관에 있어서 딜레마는 교직의 윤리적, 정신적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까 교직도 하나의 생계직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데서 약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직자와 돈을 연관시킬 때 느끼는 이질감이 분명히 있죠. 교사 편에서는 나는 스승이기에 굶어 죽어도 품위와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교사는 청렴해야 하고 황금보기를 돌보기처럼 해야 한다는 식의 교직의 윤리성만 강조하고 교사의 삶에 있어 경제적인 면 또는 교육 환경에 있어서는 소홀하거나 방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중국 영화를 보면 영화배우 송룡이 세속을 떠나서 산속 깊숙이 숨어있는 무리미 고수를 찾아가서 함께 살면서 수족처럼 수발을 들고 그 대신 수업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스승의 모든 권법을 마스터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동양의 전통적인 교사상인데요. 돌을 닦는 스승은 제자에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죠. 스승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성직자가 성도들의 영적이고도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말입니다. 이렇듯 가르침에 있어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면 세속적 가치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식으로서의 양 관점이 서로 통하는 면이 있죠. 뒤에 동서양의 교사상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전문직관 한번 보시면요. 교사를 전문가로 보는 관점으로서 현대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때 교사의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단지 맡은 분야 과목의 지식뿐만이 아니고 인격 형성에 필요한 지식, 기술, 그리고 또한 교사 자신의 인격 또한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교사에 대한 교육 전문가로서의 관점입니다. 인간을 만든다는 개념을 볼 때 의사가 인체병을 치료하는 것, 또한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과 그 복잡성과 지식, 기술적 면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밑에 보면 이타성과 윤리성을 동반하는 성직관 플러스 지성적 활동이 추가되는 노동직관의 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가로서 교사가 인격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교사 자신의 인격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격이란 성직관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과 기술은 정신적 활동을 노동의 내용으로 하는 노동직관의 관점입니다. 즉 전문직관이란 성직관과 노동직관을 합친 개념이란 것이죠. 자, 전문직관에도 딜레마가 있는데 노동직관점을 포함하고 있기에 스스로의 권위과 지위 향상을 깨할 수밖에 없죠. 또 성직관을 포함하고 있기에 권위과 지위 향상을 추구한다는 것이 약간 부분 모순될 수가 있죠. 내부적으로. 자, 스님이 권리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면 좀 성직자 같지가 않잖아요. 또 목사님이 개인의 권리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목회와 어울리지 않고 신부님도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성직관과 노동직관을 포함한 통합한 개념으로 보자면 교사의 입장에서 가장 내면 갈등이 적은 교직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을 노동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노동이 몸으로 하는 노동이라는 관점을
노동을 넘어서서 교육으로 하는 노동이라는 관점입니다. 즉 정신적인 노동을 포함하는 노동이죠. 이 관점이 성직관과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직은 노동이라기보다도 성스러운 정신활동이죠. 돌을 닦는 것을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참 인간을 만드는 인격자로서 제자의 삶에 사표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를 보고 노동직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직관과 노동직은 근본적으로 대치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아니다. 노동직이라 할지라도 사회봉사 정신에 입각한 정신적인 노동직이므로 전통적 교사관과 대치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일단 노동직이라고 하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정당한 임금에 대한 권리 추구, 즉 권익 추구와 지위 향상 등에 대해서 가장 자유롭고 열려있는 관점이죠. 우리가 대기업이나 운송업 등의 노조 활동을 보면요. 노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단체 행동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업이죠. 교직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정교조라고 불리는 노동조합이 있죠. 그런데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단체 행동에 있어서 일반 노동자와 교직, 즉 교육 노동자의 입장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은 성직과 같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즉 하위의 가치를 위해 상위의 가치를 저버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도 성직자는 쉬면 안 됩니다. 의사나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직종들이 여차 직종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직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교사라는 직종은 다양한 관점을 통해 정의될 수 있는 특수한 직종이라는 것이죠. 돌발 퀴즈 1번. 다음 각각의 내용에 맞도록 알파벳을 적어 넣으시오. A. 성직관, B. 전문직관, C. 노동직관. 1번. 정당한 임금에 대한 권리 추구. 2번. 군사부 일체. 3번. 교육 파업. 4번. 인격 형성 교육에 필요한 지식, 기술, 인격 구비. 자, 그렇다면 현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사가 아니란 어떤 교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지 다음 슬라이드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의 첫 번째는 현대는 동서양 교사간의 조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동서양의 교사간을 살펴봐야겠죠. 먼저 우리가 앞서 교직간의 세 가지 유형에서 잠시 언급했던 전통적 교직간에 해당하는 동양의 스승관입니다. 동양의 스승이라는 개념은 지식 전달자가 아닌 전인적인 인격의 전달자죠. 또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제자의 내면적 가능성과 자기 개발을 이끌어주는 역할성을 가지고 있기에 엄격하게 때로는 체벌까지 하면서 가르치죠.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관을 물려줄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치 자식처럼 대하는 거죠. 동시에 부모 자식 간에서나 볼 수 있는 엄청난 친밀감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승 간에 있어 한계는 권위주의나 가부장주의 또는 지나친 유교주의로 인한 경직성입니다. 현재 40, 50대 세대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체벌도 종종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학부모 입장에서 감히 니까지게 내 귀한 자식을 때려 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체벌은 적절한 이유가 있었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죠. 지나친 권위주의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 벌벌 떨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한계는 제자의 스승에 대한 추종이 너무 지나쳐서 스승의 가르침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다 보면 지식적, 가치관적, 윤리적 한계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아직 선악 분별력이나 옳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라면 악한 스승에 의해서 이용당할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직에 있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전인적인 인격 전달자로서 역할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동양의 스승간에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서양의 교사는 지도자, 즉 리더이며 동시에 노동자죠. 동양적 스승간에 있어 간혹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유교적인 교사상, 즉 교실의 주인이 교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승이 보스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 서양의 교사는 보스가 아닌 리더라는 것입니다. 즉 평등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무리를 이끄는 민주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독단적이기보다는 의논하고 참여하고 협동하여 합리적인 교육 환경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동시에 이윤 추구에 있어서도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왜? 노동자니까요. 그러나 서구적 교사 간의 기원 자체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지식이 뛰어난 노예를 고용해서 가르치겠고, 또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동자로서 특히 수요자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서비스직으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동양의 스승관에서 중요시되는 전인적 교육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구적인 개념의 지도자나 노동자로서의 교사관은 합리적인 정책과 인권 신장 등을 꾀함으로써 교육 행정 개선과 교육 환경의 향상을 이뤄나가는 동력이 되어줄 수 있으므로 현대 교사상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동양과 서양의 교사관 간의 서로의 장점들을 잘 수용해서 조화를 이룬 교사상이 바로 현대에 있어 바람직한 교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2번. 다음 중 서양의 지도자 또는 노동자적 교사관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기원. 교사는 고용된 노예. 2번 수요자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서비스직. 3번 인격적 교육을 위한 교권 바로 세우기를 목표함. 4번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민주적 지도자. 바람직한 교사상의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만남을 통한 학습의 장을 열어주는 교사의 역할성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형성하고 다루어야 할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관계의 장들을 형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대화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죠. 또한 학생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교사 중심도 학생 중심도 아닌 동등한 민주적인 관계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란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이 되는 관계죠. 소통으로 이뤄가는 관계는 교사와 학생 양측에 만족을 줌으로써 교사와 학생은 그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자동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되며 관계 속에서 양방향 간 발전하는 관계가 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교실과 교재에 갇히지 않도록 사회로 향하는 열린 문이 또한 되어줘야 하죠. 그래서 사회에 나가기 위해 준비되어진다는 개념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회문화적 지식과 가치관을 습득하고 사고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하도록 참여와 경험의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일원으로 성장한다면 역사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어른으로 성장하지도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통한 학습은 교육에 있어 전인적인 영향을 불러오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3번. 교사가 관계성적 학습의 전문가라고 보는 관점의 내용 중 맞지 않은 것은 1번 세대를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2번 학생과 사회주의적 의사소통 구조를 형성해낼 수 있다. 3번 사회, 문화와의 연결을 통해 교재의 한계성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4번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상이다. 자, 세 번째로 바람직한 교사라고 하면 바람직한 학생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학생관의 첫 번째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단지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일 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청소년들은 관계상이 비정상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죠.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문화를 접하고 또한 핵가족화와 자녀 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이타성이나 봉사, 배려를 배우기보다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눈길, 즉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회 공동체를 바라보다 보니까 공동체와의 접점이 사라져가는 추세에 있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그들을 이미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대우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도 또한 미래에도 어떤 공동체에 속하는 간에 그 공동체 속에서 협력적이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주체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교사는 학생을 수업의 주체로, 사회 참여와 선택의 주체로, 또한 문화의 주체로서 인정을 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고 변화시키는 기회들을 막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갇힌 학교 교실을 벗어나 사회와 공동체를 느끼고 배우고 참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또는 환경 캠페인, 법 제정 관련 집회 등등 학생들이 참석하려는 뜻을 일단 세우면 교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에스코트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청소년들이 결국 미래의 사회 구성원들이 되는 것인데 미리 사회정치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4번. 바람직한 교사가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학생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학생은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다. 2번. 학생은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3번. 학생은 누구나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다. 4번. 학생은 수업에 있어 주체이지만 사회 문화를 창조하거나 선도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바람직한 교사상에 있어 갖추어져야 할 마지막 요소로서 교사의 지식에 있어 전문성의 범주가 전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대에 따른 도구들을 사용하여 발전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구글 클래스룸과 온라인 강의 제작을 해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제공한 세미나에 참가를 했습니다. 컴퓨터 사용에 전혀 무리가 없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배우면 힘들지만 강의 제작을 해낼 수 있는 분들도 많았고요. 평소에는 전통적인 교수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지만 결국 이런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자신도 그저 컴맹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밖에 말을 못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직 젊고 또한 기술이라는 건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다양한 신기술을 도구로 효과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면 나쁠 것이 없겠죠. 제 수업에서는 항상 첫 시간에 앙케이트 조사하죠. 그때 와이파이, 프린트 시설, 드랍박스 사용, 이메일 등 수업이나 직업에 있어서 기본 작업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지 질문을 넣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직장 생활에 있어 노트북 또는 PC, 와이파이, 프린트기까지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즉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간에 꼭 자신만의 작업센터를 구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 환경이 허락지 않는다면 학교든 직장이든 누구누구씨 뭘 보냈으니 프린트해서 체크하고 뭐 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는데 프린트기 없어요, PC 없어요 하지 말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는 PC방에 가든지 해서 일이 효율적으로, 사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아직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도 있지만 직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교사는 인간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증을 따고 하라는 게 아니고 독서와 진중한 사고를 통해서 사회 문제들에 있어서 눈이 열려 있고 또한 인간 문제의 근원이 되는 심리적 요인이 무엇인지 기본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읽어보면 인간 문제에 대한 전문성, 현대인들의 군중성, 다양한 피해의식, 공격과 방어기제 등에 대한 이해 이렇게 됐죠. 물론 하나하나 개념을 파고들자면 심리학을 전공해야 하는 거지만 이 개념들은 이제 비전공자들 사이에서 소통해서 쓰일 만큼 어느 정도는 대중화되어 있는 개념들이죠. 일테면 왕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군중성과 현대인의 익명성, 그리고 피해의식, 그리고 공격과 방어기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출이 되는 인간관계 문제잖아요. 내가 가정 환경적으로 겪고 있는 피해의식을 어떤 한 대상을 정하고 또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다 같이 공격하고 유린함으로써 나의 상처를 보상받고 회피하는 거죠. 익명성을 통해서. 그래서 학폭 주동자들은 보통 문제 가정의 결과라고 보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 가정에 속해 있다가 모두가 폭력성을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그 학생을 맡고 있는 교사라면 그런 폭력성이 어디서 오는 건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못 본 척하는 것처럼 그 상황을 똑같이 방치하기만 한다면 과연 교사와 학생이 다른 게 뭡니까? 알면 길이 보일 수도 있고 대처할 방법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사의 전인적 전문성의 세 번째는 인간의 다양성과 발달 단계에 대한 것입니다. 상담 등을 통해서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대충 가정 환경에 대한 부분도 알게 되겠죠. 우리 학과장님께서 직접 학생들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저는 여러 학교를 다녀봤지만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세심하게 학생들을 챙겨주는 학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개별 상담을 받는 기회들을 통하여 아, 상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나도 나중에 학생들 상담할 때 이 경험을 활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열린 마음가짐으로 또 상담 실습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에 임하면 좋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다양한 대상들을 대하고 가르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교사의 전인적 전문성에 있어 마지막 요소는 교사의 삶의 실천에 바탕하여 삶과 사회,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단지 지식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가르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눈으로 사회와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인격적이고도 윤리적인 요소가 전문성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사의 전문성은 전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5번. 다음의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교사는 윤리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교육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한 기본 지식까지 아우르는 인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장려된다. 우리나라에는 대한교육연합회라는 협회가 있고요. 그 협회에서 1958년에 교원윤리강령, 그리고 1982년에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꼭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아닐지라도 유아교육, 학원 강습, 개인 레슨 또는 대학 강의에 있어서도 바탕하기에 좋은 내용이고, 또한 가르치는 일에 있어 근본적으로 교사의 윤리 강령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교사 윤리 강령이 공포된 배경은 1958년에 대한교육연합회, 줄여서 대한교련이라고 하죠. 이 대한교련이 교원 윤리 강령을 발표를 했고요. 내용은 학생, 가정, 사회, 교직, 교양 이렇게 5장에 걸쳐서 26항의 강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교사의 근본 임무는 민주주의 생활 방식을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고상한 인격과 자립정신을 가지고 국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이 되게 하는 데 있다. 2장, 교사는 학생의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진다. 3장, 교사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상호작용의 핵심이 된다. 4장, 교사는 교직의 권위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직에 충성을 다한다. 5장, 교사는 국민의 사표이며 학생의 거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살펴본 바람직한 교사상의 많은 요소들과 연결선상에 있는 강령들이죠. 스승의 날은 1964년에 제정되고 1973년에 1차 폐지되었습니다. 주고받고 하는 문제 때문이었겠죠. 현재도 교사들이 나서서 스승의 날 폐지해달라고 국민청원하고 그러죠. 김영란법 실행 이후로 꽃 한 송이 받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없애고 하루 쉬게 해달라는 거죠. 여튼 이후 1981년 11월 30일에 경서중학교 이윤상 군 유괴 살인 사건이 터진 거죠. 그때 그 사건의 범인이 경서중학교 교사였던 주영현 교사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자 교권의 윤리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이듬해인 1982년 이래서 안 되겠다, 실추된 교권을 다시 바로잡고 또 교권의 윤리를 다시 회복해야겠다 하는 취지로 정부와 대한교육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재공포하고 교권 확립의 해로 지정을 하면서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채택하고 공포하게 되죠. 먼저 사도헌장의 전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구분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한다. 명랑한 학풍, 재미있는 말이네요.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가 된다.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교육의 자주혁신과 교육자의 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우리는 가정교육과 사회교육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공헌한다. 이렇게 됐고요. 자, 오른쪽이 사도강령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교육자는 국가 발전과 민족 중흥의 선도자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민주국가의 주인으로 양성해내야 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한 창의적, 자주적 인간을 육성해내야 하며 개인 자아실현과 국력신장, 민족 번영에 기결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됐고요. 2번, 교육자 자신의 사랑, 봉사, 정직, 성실, 청렴 등 품성과 언행을 통해서 학생의 내면 성장을 꾀하고 국민윤리의 재건을 지향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내용을 요약하자면 교직윤리를 포함하는 교사의 전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훌륭한 공동체의 구성원을 사랑으로 양성하고 그것을 민족 번영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사의 중요한 역할을 자각하자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6번. 다음의 괄호들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1번 1982년 스승의 날에 대한교육연합회가 실추된 교권과 교직윤리의 회복을 위해 과 을 공포하였다. 2번 1958년 대한교련이 발표한 것으로서 학생, 가정, 사회, 교직, 교양 5장에 걸쳐 26항의 강령을 제시한 이것은 무엇인가?